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큰 면적으로 스티커 시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스티커 용지에서 바뀐 점이 보이시나요? 원래는 스티커 용지를 프린트하면 네모 모양의 레지스트레이션 라인이 나오는데요.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지금은 코너에만 레지스트레이션 마크가 생기면서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스티커 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베타 버전으로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디자인 스페이스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메뉴를 킨 상태에서 세팅을 설정해 주세요. 제너럴 아래 항목에서 베타로 바꿔줍니다. 베타 버전을 누르면 크리컷이 저절로 업데이트가 돼서 베타 버전으로 열리게 되고요. 만약에 베타 버전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라이브로 선택을 하시면 다시 라이브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변환이 되니까 이 점은 걱정 안 하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맥스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레러 사이즈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맥스 사이즈가 6.82 9.32 인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A4 용지로 설정을 바꾸면 맥스 사이즈가 6.58 10 인치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맥스 사이즈는 레러 사이즈일 때 6.75 9.25 인치였고 A4 용지가 6.51 9.93 인치였어요. 아주 약간 커진 면적이지만 또 스티커 만들기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니까 베타 버전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코너에 있는 레지스트레이션 마크를 빼고 안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점선 안에 표시가 되는데 보면은 얘가 딱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계단식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맥스 사이즈는 중간에 들어가는 네모난 모양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위아래 옆에 엑스트라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공간들도 활용해서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면적보다 약간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꽉 찬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화면 캡처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로 업로드를 해줄게요. 저는 크롭 기능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미지가 디자인 스페이스에 들어왔으면 도형 버튼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 박스의 모양을 구분하기 좋게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준 다음에 잠금 버튼 열어서 맥스 사이즈의 사이즈를 넣어줄게요. 맥스 사이즈가 6.82 9.32 인치입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서 맥스 사이즈와 크기를 맞춰주세요. 이게 공식적인 맥스 사이즈지만 숨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투리 공간도 크기를 정해서 활용을 해줄게요. 네모 박스를 복사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준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이 빨간색 라인을 기준으로 박스의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하나 더 복사해서 가로 공간도 찾아주겠습니다. 이 두 개의 박스는 그룹으로 묶어서 활용하셔도 되고 웰드로 묶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우선 웰드를 시키겠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서 네모 박스가 위로 올라오게 해주었습니다. 얼라인으로 센터를 바꿔준 다음에 도형에서 네모 박스를 꺼내서 잠금 버튼을 열어주고 이 숨어있는 공간의 사이즈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놓고 사이즈를 가늠을 해줍니다. 높이가 0.31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를 90도로 돌려서 세로 측 공간도 얼마나 되는지 가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폭이 0.31인치가 엑스트라로 공간으로 나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이미지를 숨어있는 공간의 모양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최대의 이미지로 만들면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이 맥스 사이즈를 공식적인 부분에만 적용이 되고 끝에 있는 자투리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사이즈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을 할 때부터 맥스 사이즈에는 엑스트라 공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태치를 하지 않고 디태치 시켜서 이 이미지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분리된 상태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매트에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옮겨서 위치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이 하얀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서 이미지 배치하는 게 힘들고, 작은 이미지를 많이 만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디자인 스페이스로 가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배열해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는 맥스 사이즈에 맞춰서 꽉 채워줘 보겠습니다.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코너에 있는 공간을 계산했었잖아요. 높이가 0.31인치였어요.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트 모양을 배열해 줄 건데 0.3으로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하트를 복사하고 정렬해서 하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엑스트라 공간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스티커들을 배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출력하면 매트에 보면은 맥스 사이즈는 가운데 들어가 있고 엑스트라 사이즈는 비어 있어요. 이 공간에 하트 모양들을 배열해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프린터에 보낼 때 저는 오프라인을 많이 써서 블리드가 필요 없지만 이 하트 모양들은 하얀색의 테두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블리드를 넣어서 작업을 할 거고, 시스템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제 프린트에서 직접 설정을 해서 이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페이퍼는 글로시 스티커 페이퍼랑 매트한 레귤러 페이퍼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파인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퀄리티의 설정을 파인이나 퀄리티로 하면 스티커가 조금 더 또렷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스티커를 프린트를 했으면 매테리얼 세팅을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매테리얼 세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팅을 설정하는 방법,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한 스티커 제품은 온라인 레이블에서 나온 화이트 글로스 페이퍼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매트한 스티커는 시트 레이블에서 나온 레귤러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제가 무료 샘플 받는 법이랑 시트지들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파인으로 프린트를 해서 이미지가 조금 더 또렷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깔 차이를 보면 유광지하고 무광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용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트레이션 마크가 코너에만 이렇게 표시되면서 좋아진 게, 예전에는 이렇게 유광지를 사용하면 이 레지스트레이션 마크를 전부 다 무광 테이프로 붙여서 마크를 커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코너만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유광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러 나는 게 싫어서 유광지 쓸 것도 무광지로 작업하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코너만 테이프를 붙여주면 되니까 한결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작업을 해볼게요. 이 크리컨 머신이 이 센서를 읽는데 라이트이 너무 밝으면 에러가 잘 나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약간 빛이 좀 덜 들어가도록 불을 좀 끄고 작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A4 용지를 뚜껑에 한 장에 붙여서 센서 읽을 동안에만 살짝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 반사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는 카드스탁 플러스로 잘라서 다이컷으로 잘렸고요. 나머지 스티커 시트들은 175로 잘라서 스킨컷으로 잘렸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압력을 바꾸면 다이컷으로 자를 수도 있고 또 스킨컷으로도 자를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게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이런 거는 한두 번 해보시면 어떤 설정이 내 스티커 용지에 잘 맞는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전에 스티커 만들었을 때 맥스 사이즈로 뽑아서 작업을 했을 때랑 오늘 맥스 사이즈로 뽑아서 작업해 본 용지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오늘 사용한 면적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맥스 사이즈는 아주 살짝 커졌지만 또 이 숨어있는 엑스트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정할 때는 이 보너스 공간까지는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부터 이 검은색 테두리 라인을 너무 공간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리컷에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된 기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다른 분들도 스티커 시트를 알뜰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사이즈가 저는 레러 사이즈를 기본으로 잡고 쓰는데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은 A4 용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A4 용지를 쓰시는 분들은 또 맥스 사이즈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용하시면 더 재미있는 만들기 하실 수 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